지금부터 21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대한 아파트 재산 실태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경실련 정책국의 서윤영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원동 본부장님,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의 김청달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저희 지난해 기자회견을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6월 4일 분석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재산이 21억이고 이 중에 부동산 재산이 15억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의 5배,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마저도 공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실제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희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보유 실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아파트, 상가, 빌딩 등을 구분해서 그 실태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로 아파트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분석 결과에 대해 경실련 김청달 국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배포한 보도자료 5쪽부터입니다. 이번에 분석 대상은 아파트 재산이 많은 상위 30명입니다. 저희들이 공개할 자료는 대선 의원들이 공개한 2020년 3월 공개 자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초선으로 또는 21대 신규 진입한 의원들의 경우 당선 이후 8월 공개한 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사 결과 대상은 정당별로는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18명, 무소속 의원 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 무소속 의원 등의 상당수가 총선 당시에 했던 정당에서 나가서 무소속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21대 총선, 4월 총선 기준으로 재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19명, 무소속 의원 2명, 총 30명이 분석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의원이면서 다시 21대 당선된 의원들의 경우는 2020년 3월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점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한 또는 20대 아니었다가 다시 21대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는 2020년 8월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이 공개 이후에 주택을 매매했거나 증여한 경우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30명 중에 김혜재 의원, 김희국 의원, 송원석 의원, 이현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의원,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입니다. 부동산이 많고 또 다주택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당 의원들이 유관 상임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세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원들이 공개한 부동산 그 아파트의 10년간 가격 변화도 조사했습니다. 이때 이 10년간 가격 변화는 의원들이 보유한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그 아파트의 가격 변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쪽입니다. 저희 조사 결과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만 상위 30명의 신고가액은 1인당 25억입니다. 또 이 아파트의 그 공시가가 아닌 시세를 파악한 결과 2020년 11월 기준 시세입니다. 시세는 37.7억, 시세 대비 신고가가 66.3%에 불과했고 약 34% 정도는 44% 정도는 축소 신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4% 축소 신고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상위 10명의 재산 중에 상위 30명 중에서도 상위 10명은 1인당 신고가액이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기준 시세는 56.3억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6억이 축소 신고됐고 신고액이 시세의 63.4%에 불과했습니다. 시세와 신고가에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공개가와 8월 공개가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은 11월이기 때문에 시점 차이도 일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로 신고가 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상위 10명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박덕흠 의원의 경우 아파트 세 채가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의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시세는 107억으로 가장 아파트 재산이 많은 의원입니다. 이 외에 양정숙 의원 62억, 박병석 의원 60억, 김홍걸 의원 59억, 김혜재 의원 53억, 주호영 의원 52억, 정진석 의원 45억, 송원석 의원 43억, 이상직 의원 42억, 이현승 의원 41억 순으로 이 상위 10명의 아파트 재산만 국민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10배에서 30배 정도의 그만큼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4월 총선 당시에 기준으로 분류해서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1인당 신고가액은 23.2억이지만 시세는 조사해본 결과 36.9억으로 약 시세 반영률이 62.9%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9명의 경우는 신고가액은 1인당 30.1억이지만 시세는 1인당 41.1억으로 73.2%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자료 8쪽입니다. 아파트 값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저희가 또 조사했습니다. 단 이 아파트 값은 의원들의 보유 시점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별 불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언제 상승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사해본 결과 한 채당 9억 8천만 원이 상승해서 79.4%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만 7.3억 49.4%가 상승했습니다. 9.8억 중에 7.3억 약 74%가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명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히 10년간 상승률이 상위 10명 기준으로는 한 채당 약 13억 원이 상승했고 86.6%로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박병석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가격은 27억이었지만 지금 2020년 11월 기준 57.8억 원으로 한 채 값이 약 30.8억이 상승했고 이 중 문재인 정부 4년 동안만 18.6억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10명의 의원들이 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아파트 값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10명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가 현재 기준으로 강남 서초에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지역구는 강남 서초 출신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의 서울 편중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도자료 그쪽입니다. 조산 30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51채는 중에 약 38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중 또 28채가 강남 3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편중도가 74.5%, 강남 3구 편중도는 54%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승률은 10년간 79.8%로 나타났고 특히 가장 지역구별로 가장 높았던 건 강남 3구에서는 서초구가 가장 높았고 9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31.6%. 이 두 지역 모두 10년 안에 10년 동안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런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개발 사업이 들어갈 경우에 아파트 값은 더 크게 상승했다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 전체 조사 대상에는 연락표는 별첨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님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잠시 한 번 더 티켓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요청이 있어요. 그 아까 시세보다 낮은 보시죠 지금. 그럼 다음으로 김원동 본부장님의 취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곧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선거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가격의 10배, 20배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집값을 안정시킬 것처럼 공약을 하고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집값을 폭등시켜가지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4년 동안 서울 집값이 82%가 올랐습니다. 82%가. 6억 하던 서울 아파트가 11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가진 아파트는 10억이 올랐습니다. 10억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7억 3천. 즉 다른 사람들이 가진 아파트보다 이 사람들이 가진 아파트는 보통 가액이 한 70%가 높고 상승률도 한 1.5배 이상, 2배 이상 더 많이 올랐죠. 그 설명 자료에 기자회견 자료를 보시면 박병석 의원이 가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박병석 의원이 가진 국회의장을 하는 박병석 의원의 아파트는 2000년에 7억이었습니다. 2000년에. 그 다음에 10년 전에 27억이었습니다. 그러던 아파트가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계속 오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때는 집값이 오르지 않다가 지금의 여당이 집권만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9억이 오르고 문재인 정부에서 10억이 올랐습니다. 2000년에 한 2억 가던 강남 30평 아파트가 지금은 22억 갑니다.
여당 대표인 이낙연 전 총리는 자기가 총리할 때 집값이 10억 올라갔고, 야당 원내대표 주호영 씨는 최근 7년 동안 아파트 사서 23억을 벌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아파트 한 채로 자기가 정치 20년 하는 동안 50억이 올랐어요. 즉, 이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집값을 잡으러 들어간 게 아니고, 집값을 안정시키러 간 게 아니고, 여야 할 거 없이 전부 자기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당선자들을 보면 30명 중에 19명이 국민의힘입니다. 야당입니다. 제1야당 의원들이 집값을 잡으려고 법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법안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야당,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집값을 끌어올릴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이 국회의원들은 이러느냐? 국회의원의 80, 90%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석 결과에서도 보면 75%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한 60%, 70%가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월등히 높은 거죠. 이 보통 시민들이 가진 부동산 가액은, 부동산 재산이 3, 4억인데 이 사람들의 재산은 30억. 실제 시세로 하면 38억. 근데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도 대통령은 장관을 시켜서 80%가 올랐는데 14%가 올랐다고 가짜 통계,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또 집값이 20억짜리 아파트를 12억짜리라고 속여서 가격을 조작해서 국회의원들 재산을 낮춰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고 재산을 축소 왜곡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진 아파트가 어딘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주택 가격 안정 대책 법안을 내놔라는 두 번째고, 우선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이 가진 아파트를 실제 시세대로 신고라도 해라.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또 공개가 됩니다. 작년 현재로 이들이 가진 부동산과 아파트 등 재산을 공개하는 이유는 실제 재산이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지 자기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재산을 공개하는 건데, 이 공개된 재산이 실제 재산보다 34%나 줄여서 신고, 자기 집값이 10억 올랐는데 6, 7억 오른 거로 왜곡시키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자회견이 끝난 2, 3일 내에 각 당 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우선 2021년부터 국회의원이 가진 재산,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는 기준인 부동산 이 재산 신고 기준을 실제 시세대로 신고하도록,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집, 자기가 가진 부동산을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는 그 하나만이라도 고쳐라 하는 제안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집값이 안정됐던 것은 이렇게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강남이나 서초구에도 30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서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짜리 아파트를 2억이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2억에 분양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서울의 미분양 아파트가 150만 채였고 서울 전국에 150만 채였고 서울 어디다 아파트를 분양해도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왜?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를 3억에 분양하거나 또는 건물만 2억에 분양을 하니까 전세 보증금도 안 되고 월세 보증금 수준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집값이 안정됐던 겁니다. 국민의힘 제1야당이 자기들이 집권할 때 어떤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기 당의 부동산 투기 세력이 누군지 토건을 대변하는 세력이 누군지 여야 모두 그런 분들은 전혀 이 부동산과 상관없는 상임위로 보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떠나길 바랍니다. 우리 경실련은 국회의원 부동산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이 재산 형성한 과정에 대해서 금년에도 끝까지 파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국민을 속였는지 속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 개인 자기 일가족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려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그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집값을 자금 대책을 제대로 내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먼저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또 집값 대책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저희 경실련은 그 각 정당 대표에게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